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을 수업하는 임성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강의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화학 1에 대한 필수 이론 정리와 관련된 기출 문제 풀이가 되겠어요. 일단은 뭐 이제 이 강의는 음, 공부를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용을 정리를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압축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론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두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뭐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떠한 화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조금 더 좋은 성적 을 얻을 수 있을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는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진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학생들에게 주는 부담감은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뭐 자연과학 과목과 비슷한 성질이긴 하겠지만 이론하고 문제풀이가 대단히 좀 괴리감이 큰 뭐 그런 과목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배울 때는 그렇게 아주 대단하게 힘들지 않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좀 많이 당황스러운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런 간극을 줄이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할 건데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고 갈게요. 일단은 이제 뭐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강의의 구성은 이렇게 필수 이론과 문제풀이로 나눠지게 되는데 각각의 필수 이론을 정리하면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바로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단원 1, 2, 3, 4가 있는데 대단원 1이 끝나면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니고 대단원 1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끝나면 이제 그 유형의 그 이론을 적용시켰던 그런 문제들을 풀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화학은 전체 4개의 대단원, 그 중에서 물질의 구조를 다룬 단원이 2, 3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 변화를 포함한 이제 물질의 양적 관계, 사실은 가장 힘든 단원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1, 4단원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단원의 내용들은 사실 별게 없거든요. 별게 없고 대단히 익숙한 소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뭐 중학교 때부터 했던 그런 내용들이 연관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 사실 내용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가장 까다롭게 나오는 단원이죠. 그래서 1단원이 가장 이제 학생들이 넘어가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이제 보통은 1단원이 공부가 시작이 되고 2, 3, 4 이렇게 갈수록 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체감하는 것들이 조금 실력이 쌓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는데 화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1단원은 내용 자체는 대단히 평이하지만 문제는 가장 까다롭게 나오는 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원부터 우리는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내용을 몰라서 문제가 안 풀려라고 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내용이 부족해서 문제가 안 풀 정도가 되면은 그건 내용을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우리가 수능 시험 실전에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내용은 분명히 잘 알겠어요. 뭐 내용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그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가 안 풀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냥 딱 한 가지로 생각해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 왜냐하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내용을 배운 다음에 바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게 대단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1단원에 뭐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웠다고 해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용하는 문제, 뭐 물론 수능 문제가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만 쓰는 건 나오지도 않겠지만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일정 성분배 법칙이라든지 뭐 질량과 개수의 관계, 부피와 개수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융합적으로 나오는데 그 개별적인 내용을 떨어뜨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뭐 그 내용 자체가 대단히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묶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표나 자료들이 다 블랭크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유형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내용을 공부했어도 수능을 안 풀어보면 수능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능 기출 다루었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문제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풀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원 자체가 대단히 평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문제, 그러니까 출제되는 문제 자체도 되게 평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난이도가 중상 이상의 문제들을 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대비 능력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론을 정리했으니까 간단하게 그 이론을 확인해 보자, 뭐 이런 개념 확인 체크용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문제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거냐면, 평가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아도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평가원의 어떠한 이제 스타일들, 그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자꾸 물어보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시험 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 것들은 정말로 이제 주요한, 그러니까 이제 뭐 1단원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1단원에서 가장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영역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조금 뭐 파란색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난이도는 이거보다 조금은 낮지만 잘 출제가 되는 그런 영역들을 제가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화학의 첫걸음에서 이제 일단 후반부, 그러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죠. 뭐 18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19번에 올 수도 있고, 그런 유형 문제들이 양적 관계 문제들이요. 그 양적 관계 문제들이 뭐 17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에는 어떤 반응이 없이 그냥 어떤 물질들을 혼합해 놓고 뭐 이제 어떤 화합물에 화학식이 뭐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물어보죠.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18번, 19번 중에 하나는 양적 관계. 그래서 뭐 이런 양적 관계 문제도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어쨌든 반응물을 넣어놓고 추가적인 또 다른 반응물을 첨가하면서 반응을 시키는 첨가 형태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반응물을 넣고 반응을 시켰을 수도 있고, 그렇게 시킨 다음에 이제 결국에 표를 주죠. 뭐 표를 주거나 어떤 자료를 주면서 여러 가지 값들을 한꺼번에 다 구해서 뭐 그 자체도 뭐 a분의 b 곱하기 w가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구하게 해서 한 번에 뭔가 계산을 통해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개별적인 값들을 모르면 구할 수가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들이 이제 대단원 1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대단원 2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사실은 아주 최상위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동위원소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조금 계산을 요구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잘 안배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양자수 오비탈은 뭐 사실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과거는 없다가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교과 과정에서는 뭐가 우리가 얘기했으면 그 문제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양자수에 대한 얘기들, 주기성질은 이제 이거를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가 주기성을 보게 되면 뭐 원자 반지름이라든지, 그죠?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다음에 이온의 크기, 등전자 이온이라든지, 전자 친화도는 뭐 주기성이니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전기음성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또 전기음성도는 산화환원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화학 결합의 어떤 극성의 유무의 판단, 뭐 이런 것들과 또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기성 자체로만 본다면은 이제 유효액전하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온화 에너지, 그다음에 원자의 크기, 이온의 크기,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같은 걸 주고서 이제 정보를 여러 가지 준 다음에 뭐 원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주기성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들, 그러니까 뭐 A, B, C, D를 어떤 주기성의 여러 가지 항목으로 알아내게 한 다음에 또 다른 주기성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래서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고, 여기는 뭐 이렇게 가장 어려운 유형의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중급 이상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동위원소 같은 데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겠죠. 대단원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가 정리된 학생들을 보면 이 단원 자체가 어렵다고 하진 않아요. 이 단원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난이도가 최상으로 높은 건 잘 나오지 않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쨌든 정확한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원 자체는 그냥 우리가 시간만 투자를 하면 시간 투자 대비로 그냥 잘 나오는 그런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들도 우리가 실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수 없이 우리가 문제에서 점수를 얻어야지만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를 좀 하거나 아니면 계산을 잘못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놓치는 것들을 만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원들, 물성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 단원들에서 우리가 점수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단원, 4단원 같은 경우야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고 계산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실수를 가장 줄여야 되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염기 양적 관계인데 적정보다는 양적 관계 문제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적정 자체는 그냥 적정 실험이 나와요. 이제 산염기 양적 관계도 적정이 포함돼서 나오기는 하죠. 왜냐하면 산염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물어보니까. 하지만 적정 자체는 이제 우리가 미지 용액의 농도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지 용액을 찾는 게 적정인데 그 과정에서 뭐 미지 용액의 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표준 용액의 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만큼 들어갔을 때 중화 적정이 끝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 산염기 적정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들은 최근의 문제의 경향은 반드시 전하균형이라는 걸 맞춰야지만 풀 수 있는 구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하균형 맞추는 거. 그래서 이가산, 이가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그 전하균형을 한 번쯤은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낼 거예요. 적정하고 양적 관계. 상당히 까다롭죠. 특히 이제 적정보다는 양적 관계가 제일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그러면 산염기 양적 관계하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이 화학의 첫걸음의 양적 관계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걸음인데 소재 내용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 자체, 개념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 대단히 이제 까다로운 거니까 그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1단원 4단원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제 보이시죠? 용액을 조성하고 용액을 가지고 그 용액을 가지고 적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사단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동적 평형, 뭐 개념 자체는 이제 이거는 어렵진 않죠. 그래서 증기압에 대한 게 나오거나 아니면 용액 평형이 나올 수 있는데 보통 나온 다음에 이제 증기압에 관련된 평형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살아나는 반응은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씩 반응식이 복잡한 걸 주면서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전히 산염기 문제가 제일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화학 반응과 열은 사실 대단히 평이하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이론 강의를 먼저 듣고요. 물론 이제 이 이론 강의를 들을 때 처음 듣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가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 맞다, 맞아, 그런 게 있었지. 그러면서 저는 어쨌든 이 이론을 대단히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얘기를 전달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어라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정확하게 뭔가를 적어내지 못한다더라도 아 배운 게 있어 이런 내용들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각각 이렇게 노트를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 장황하게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어떠한 단어가 나왔어, 키워드가 나왔어, 그러면 뭐 표준용액, 그러면 표준용액이 뭔지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과정들까지 머릿속에서 쭉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그리고 특히 이제 양적 관계의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그걸 표로 한번 해본다든지 아주 간단한 거를 표로 한번 작성해 본다든지 아주 간단한 것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어떤 복잡한 상황들도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정들 자체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직접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론 강의를 보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문제는 먼저 풀어보시는 거죠. 당연히 먼저 풀어보셔야 되고 먼저 풀어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는데 풀 때 너무 오랫동안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괴롭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기본적으로 문제는 어려운 것들을 이제 우리가 풀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일단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시는데 이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잘 안 됐는지만 확인을 해 놓으시고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풀이 방법, 그 다음에 제가 풀었던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좀 더 편한 방법. 그런데 그 편안함이 시간적 세이브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는데 처음에 푸실 때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푸는 거예요. 풀어보고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한 번 풀면 안 되거든요.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풀으셔야 돼요. 푸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줄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답이 외워지면 어떡하죠? 답이 외워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답이 외워져도 풀이 과정 자체가 대단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풀이 과정이 기억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풀 때, 아, 내가 여기서 뭐 질량을 적용했는지, 부피를 적용했는지, 뭐 부피당 질량을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 자체가 외워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이러한 방법들대로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 번 풀었다, 두 번 풀었다, 세 번 풀었다, 답이 외워지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익숙해짐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제 기출에서도, 아, 이런 유형이었던 문제가 우리가 풀었던 거 있었지, 아, 이렇게 접근했었지 라는 것들이 자꾸 몸에 좀 습관적으로 배어 있어야지만 시험장에 써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에 포함된 문제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1회 풀이에서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2회부터는 한번 재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풀이 방법이 제가 푸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풀이 방법 중에서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면서 나에게 익숙한 풀이법을 찾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자체는 이론 플러스 이제 실전 문제풀이. 이제 뭐 우리가 이 강의 자체가 뭐 문제풀이만 뭐 개념을 하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에 이렇게 추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이론 자체를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시험으로 이제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전 대비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지만 된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들을 제가 가급적이면 뭐 많이 넣어놓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상 뭐 모든 문제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항들을 꼭 관련 단원에서는 풀어보는 연습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더 좋은 풀이 방법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만들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